점심 식사를 앞두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경제신문과 MBN의 장대환입니다.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님 여의도에서 달려오시느라고 고생했고, 그다음에 우리 이광재 그 원장님이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들으니까 우리 동북아시아에 많은 변화가 있고 이 변화를 어떻게 잘 수용하느냐 하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나비 프로젝트는 그 한중일의 물류 네트워크를 전 세계로 확장해서 1대1로 북극 항로 태평양까지 아우르는 담대한 구상입니다. 이 포럼에 참석하신 중국, 러시아, 일본 전문가들께서 이 구상에 동참해서 전 세계 물류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다면 원 벨트, 원 월드의 신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상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도시의 역할을 강조한 여시대 포럼은 재밌었습니다. 하버드의 그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가 말한 것처럼 도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가 연결되는 데에는 뉴욕, 홍콩, 싱가포르 같은 거점 도시가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나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 부산이나 중국의 동북 삼성과 러시아의 연해주, 또 알래스카 등지에서 신거점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도시가 앞으로 신경제의 주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 덴버 시장으로 있었던 웰링턴 웹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세기가 제국의 시대, 또 20세기가 국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도시가 주인공이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저희 매일경제신문에서 일찍이 예견을 했습니다. 2013년에 저희 매경미디어에서 진행했던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원에이시아 도시 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저희는 도시를 자유롭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Free the cities. 정치인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사탕발림 같은 파퓰리즘이나 모든 도시를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획일주의, 또 도시에서 일어나는 실험들을 막는 여러 가지 규제에서 도시를 자유롭게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샹하이와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 도시를 한국에 만들려면은 발상 자체가 이전과는 획기적으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수도를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는 50년 전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 동경에서는 올림픽, 서머 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약 380개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됩니다. 또 스마트 도시에는 에너지 혁명이 필요합니다. 2050년까지 인류 전체 인구의 70%가 도시라는 좁은 지역에 와서 몰려 살게 됩니다. 기존과 같은 에너지 소비 패턴이라면 인류는 공해와 오염 속에서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번 여시제 포럼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동북아의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를 논의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가스, 몽골의 태양광 등은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중국, 일본, 한국의 제조업에 필수적인 대체 에너지 자원입니다. 새로운 기술도 접목이 돼야 됩니다. 지난 10월 달에 매경미디어에서 한 세계 지식 포럼을 찾은 팀 드레이퍼 DFG 회장은 유럽의 작은 국가 에스토니아를 예로 들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많은 테러 때문에 유럽 연합 EU에서는 시민권을 받기가 무척 까다로워졌는데 에스토니아는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에스토니아는 e-residency, electronic residency라 불리는 전자주민등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해서 해외에서도 원격으로 EU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끔 이민 시스템을 개발한 덕분에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유럽의 중심지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팀 드레이퍼 회장도 에스토니아를 통해서 유나이티드 유럽의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런 신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스마트 시티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한 함정이 있다고 하면은 휴먼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은 최신 통신 데이터 기술로 연결된 콘크리트 건물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실시간에 데이터가 모이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퇴근 시간에 자동차 차로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도시를 상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것 이상으로 우리는 휴먼 터치가 필요합니다. 인디아는 지난 2015년에 이러한 스마트 시티를 2020년까지 무려 100개나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인도 도시 주민의 약 84%가 아직 수세식 화장실도 못 갖춘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스마트 시티는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 프라이버시 이슈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진정한 연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명은 분명히 도시를 통해서 싹을 틀 것입니다. 인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발전시키며 열매를 맺을 공간이 모두 도시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새로운 도시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홍해 지역에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그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존은 새로운 제2의 헤드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의 도시가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캐나다도 새로운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호주 애들레이드 시에는 잘 조합된 백인, 흑인, 황인종 인구 구성에서 나오는 풍부한 의료 데이터와 세계 최고속도 무선 인터넷을 결합을 해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스마트 시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루안다 수도 키갈리에서는 차량이나 자전거가 아니라 드론을 활용해서 도시 교통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스위tzerland의 주크라는 도시는 크립토 밸리라고 해서 모든 개인의 행정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저장해서 정부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블란스의 파리는 가로등을 모두 해파리 불빛으로 교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문명 시대를 동북아는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동북아의 도시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마트 도시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북아는 전 세계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시를 건설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은 핫산처럼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이 맞닿는 도시를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 개발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좋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한 주체가 이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게 투명한 관리 원칙을 세워서 블록체인으로 이런 도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본사를 여기에 세우고 싶어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제 문턱을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몽골의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이 도시를 가동시키고 이민을 자유롭게 해줘서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도록 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동북아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입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동북아의 문제를 풀면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마트 시티를 강조한 것은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모멘텀이 됩니다. 스마트 시빌라이제이션, 또 스마트 어버나이제이션에서 이러한 모멘텀이 나옵니다. 스마트 어버나이제이션은 스마트 피플에서 나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오늘로 사흘의 대토론을 마무리하는 여시제 포럼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동북아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